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운하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벌써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는 어떤 한 해이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뭐 무난하게 또 이렇게 저는 이제 경제학 쪽의 그 사조의 그 이론들 아하. 이런 것의 추적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올해야말로 수많은 경제 이론들이 이제 갑론을박을 하던 시절이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그 정신적으로 어떤 그 흥미로운 그런 발전도 많이 봤고 또 네. 잘못된 것도 또 나타났고 어허. 잘된 것은 또 나타났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지적으로 상당히 그 좋았던 네. 한 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퀀텀 F&A는 어땠습니까? 저희는 이제 그 아무래도 투자 쪽이니까 네. 올해 초까지는 많이 기다리는 단계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 돈의 가치가 올라갈 때는 저희 같이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럴 때가 좀 투자가 좋을 때예요. 네. 돈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아하. 같은 투자 대상이 더 싸지는 거죠. 어허.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올해 말부터 또 내년 정도 되면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또 그런 기회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투자라는 건 지금 어디다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퀀텀 F&A. 그럼 뭐 아주 영업 비밀인데 그 영업 비밀이에요? 저희들이 뭐 투자하는 것은 이제 주로 그 기업들 음. 특히 이제 창업 이런 데도 투자를 하고요. 어. 이 어떤 회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자금이 필요할 때도 투자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증권 시장에 투자하고 뭐 이런 건 아니군요. 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헤지 펀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는 그러니까 수동적인 투자라고 그러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희가 좀 경영에 좀 참여를 하는 그런 투자 쪽이 더 그렇군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투자 기업들은 어떻게 찾으시는 거예요? 많이 자료에-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투자 시장에 나오는 예. 그런 회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그런 그 연결돼 있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 한 번 그런 분야에 들어가면 또 그만큼 서로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이 네. 이제 연결을 해주고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연결을 해준다 하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역할이죠. 네네. 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십니까? 투자를 기업- 해야 할 기업, 투자 안 해야 될 기업. 뭐 기업의 뭐 투자에 대한 평가는 뭐 상식적인 얘기죠. 네. 이제 경영진이 그 아주 그 신뢰성이 가야 되고 예.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 전망도 이제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도 그 앞으로의 과정을 다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가 이제 이런 거의 뭐 상식적인 수준인데 사실 뭐 저희들이 뭐 이렇게 악마는 세부적인 데 있다 뭐 Devil's in details 이런 네. 말 있죠 영어로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각계 투자 대상에 들어가 보면은 검토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전문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럼 그 투자 대상 회사들이 한인 회사들입니까? 아니면 미주류 사회였습니까? 뭐 주로 한인 대상일 수도 있지만은 또 꼭 뭐 미주 한인만이 아니더라도 한국도 대상이 될 수 네. 있고요. 그래요? 네네. 네. 한국이 지금 뭐 상당히 잘 아시다시피 그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 분야 이런 쪽에 그 상당히 앞서 있는 국가고 앞으로도 또 그런 분야는 전망이 상당히 좋을 거로 보고 있어서 네네. 그런 쪽에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저에게 여쭤봐요. 퀀텀 F&A가 뭐 하는 회사예요? 근데 제가 압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왜 그 최운하 대표에게 한번 연락해 보시지 그러세요. 그러는데 그건 뭐 괜히 그냥 불편함을 드릴 수 있으니까. 붙였다가 뭐 또 이상하고 뭐 이 소문 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대신 여쭤뵙는 뭐 겁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희는 투자를 하는 게 그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보다는 높은 위험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대중적인 투자를 받는 것은 저희들이 좀 그 원하지 않고 이제 그건 잘못하면은 아주 생계가 필요한 돈을 가지고 투자하셨다가 만약에 고위험이어서 잘못되면은 상당히 타격을 입으시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대중적인 투자가 돼도 괜찮겠다 이런 투자 대상에 나올 때는 이제 투자 공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그럴 때는
뭐 이 자리를 빌려서도 그렇고 아, 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저희가 이런 투자 대상이 있는데 같이 공모에 투자에 들어오시겠습니까?라고 이제 이렇게 또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투자 그 대상 기업을 고를 때요. 갑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좋다 안 좋다 회사 안에서 그랬는데 딱 적극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그 기업이 대박이 났다. 뭐 이런 경우가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많아요. 저희한테 많은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이런 그 창업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확률적으로 뭐 10개 중에 1개 성공하면 굉장한 성공이에요. 그 9개는 거의 다 문을 닫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하는 게 이제 창업 투자 쪽이고 예. 이제 기업 투자는 그렇게까지 또 심하게 위험은 없지는 않은데 대신 반면에 이제 대박이 터질 가능성도 좀 적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본인들의 투자의 그 성향 그다음에 능력 여기에 맞춰서 좀 잘 고르셔야 됩니다. 네,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최은하 대표님 고맙습니다. 한 해 수고하셨고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덕분에 경제 박사가 될 듯합니다. 새해에도 더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박나는 회사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 이현주 씨가 입맛을 다시네요. 네, 입맛이 분명히 따로 연락이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도 편집 자. 잘해 주십시오. 이제 새해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새해 경제 전망 우선 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올해는 아마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많은 분들이 아마 경제에 관심을 가졌던 해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경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대부분은 부정적이에요. 잘 될 때는 경제에 관심을 안 가지세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경제에 관심을 갖는 해는 어. 아주 경제가 힘들었던 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올해는 사실은 힘들지는 않았어야지 맞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힘들 것이다 내지는 힘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그 부분이 굉장히 작용했던 한 해죠. 네, 네, 네. 그게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저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빠르게 오르니까 이게 무슨 큰일이 난 게 아닌가. 또 인플레이션이 뭐 7% 8%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또 큰일 난 게 아닌가.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앞으로 나쁘지 않을까. 이게 그 소비자 신뢰 지수를 1년 동안 해놓은 걸 다 검토를 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또 하나는 앞으로 6개월 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미래 전망 지수가 있어요. 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종합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는데 올해 내내 보면은 현재 상황 지수가 항상 미래 전망 지수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저희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죠. 지금 별로 나쁘지는 않아. 근데 나빠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네.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경제 예측을 해보면은 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아하.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경제가 내년에 잘 돼서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 이런 말을 좀 원용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올해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근데 경제가 파국을 맞는 경우는 언제냐면 다 잘 될 거라고 믿을 때 갑자기 충격이 오면은 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에 보시면은 직장을 잘 다니고 계신 분도 야 경제가 나쁘지 않아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런 대로 잘 버티시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많다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내년도 경제 전망을 해보자 그러면은 올해보다는 많이 훈련이 되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나쁜 또 악영향이 클 수 있는 요소를 올해 다 겪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누가 예상이나 했어요. 작년에. 맞아요. 그리고 그 전쟁이 터졌을 때 마치 세계 경제가
아주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들을 했지만 이것도 잘 버텨왔고 네. 중국이 코비드 제로 정책을 써가지고 저렇게 막았다가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갑자기 도시 하나가 막 봉쇄가 되고 봉쇄가 되고. 그것을 여러 번 겪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쪽에서의 차질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가장 큰 변수, 위험 변수로 본다면 세 가지인데요. 유럽의 경제가 얼마나 더 나빠질 것인가. 그다음에 중국이 이번에 풀고 나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얼마나 더 나빠질 수 있을 것인가. 다행히 확산되고 나서 금방 잡혀가지고 일상화돼 버리면 중국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볼 수 네,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확진자가 느는 것 이상으로 사망자가 너무 넘쳐나가지고 중국이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뭐 변이까지 나와가지고 세계가 또 휘말린다. 이러면 정말 아주 나쁜 상황이 되죠. 네.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가 있어요. 이 신흥국들의 부채 문제는 몇 가지가 겹치는 건데 미국의 달러에 대한 이 가치가 올라가면서 자국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채를 갚을 때 부담이 훨씬 커진 게 있고요. 그렇겠죠. 또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신흥국들 중에서 자원이 없는 신흥국들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 신흥국들의 문제가 어디까지 퍼져서 이 선진국들의 경제까지 나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보면은 이제 내년에 아무래도 IMF나 OECD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 글로벌 경기 침체는 겪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것은 근데 놀라운 소식이 아닐 거예요. 다들 이미 예상을 하고 계실 거고 많이 들으셨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변수가 크게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마일드한 리세션으로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우리가 사는 미국은 좀 조금 안전한 그런 국가고요. 이제 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네.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거 역시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상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있겠지만 재밌는 것은 주식 시장의 예측을 전문가들이 올해 거의 다 안 해요. 네. 내년도 주식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예측을 안 합니다. 예측 안 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큰 변수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지금 너무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말에 했던 예측이 올해 다 틀렸거든요. 아하, 네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발을 빼네요. 발 빼고 있고 겁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하는데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준비되어 있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두 번째는 월가 쪽에서 자신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위험해요. 근데 월가가 자신을 못할 때는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아, 네. 네, 그런 점에서도 저희들이 내년을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 전반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나빠질 가능성이 많지만 그걸 대응하고 적응하고 살아가시는 그 우리 한인 동포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그 소비자들은 이런 분들이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의 가장 이렇게 우리와 직접 와닿는 얘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내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나 기대하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은요. 제품 쪽은 이미 디플레이션이에요.